석사 학위를 아직 따지도 않은 사람이 석사 학위 소지자를 뽑는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총장의 딸이었습니다. 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어서야 외교부가 결국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채용 절차라는 게 원래 응시 자격을 명확히 공고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걸러내는 게 기본 원칙인데 이 기본 원칙 자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셈입니다. 오늘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둘러싼 채용 논란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서야 결론이 났는지 그리고 이 결론이 나온 시점이 왜 공교로운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어떤 인물인지도 짚고 갈게요. 그는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뒤 검찰총장까지 지낸 인물로 임기 중이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검찰 조직의 수장이었던 만큼 그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상당한 파장을 낳았는데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공정과 원칙을 강조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정작 그 자녀의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는지 짚어볼게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는 지난해 3월 외교부 산하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으로 선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의 지원 요건이 석사 학위 소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 씨는 당시 석사 학위를 이미 취득한 상태가 아니라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해 아직 학위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학위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자리에 뽑힌 셈입니다. 심 씨는 이렇게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간 근무한 뒤 이듬해 2월에는 단 한 명만 뽑는 외교부 외교정보기에 했고 공무직 채용에도 지원해 서류 전형과 면접까지 모두 통과하며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특혜성 채용이 2차례나 연달아 이루어지자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공개 제기됐습니다.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학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 외에도 외교부 공무직 채용에서는 실무 경력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심 씨를 위해 지원 자격 요건 자체가 맞춤형으로 바뀌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심 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로 넘어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 결과는 다소 허탈했습니다. 지난 5월 공수처는 심우정 전 총장이 이 채용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딸의 채용에 개입했다는 걸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만 보면 채용 자체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자체적으로 꾸린 채용점검위원회가 별도로 이 채용권을 다시 심의했고 그 결과 심 씨가 애초에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결국 외교부는 지난 5월 29일 심 씨에게 최종 합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보 과정도 눈길을 끄는데요. 외교부는 2차례나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결국 이메일로 합격 취소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통보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당시 채용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지점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의 직접 관여를 증명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지었지만 외교부 스스로는 응시 자격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이 두 가지 결론을 같이 놓고 보면 아버지가 개입했다는 물증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합격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특혜 채용 의혹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인사권자나 관계자의 직접적인 청탁이나 지시를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정작 채용 결과 자체는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결국 절차적으로는 자격 미달이 확인됐지만 왜 애초에 이런 자격 미달자가 채용, 절차를 모두 통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번 발표 시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부의 합격 취소 통보는 이미 지난 5월 29일에 이뤄졌는데 이 사실이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이달 17일이었습니다. 무려 한 달 반가량이나 뒤늦게 공개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개 시점이 공교롭게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 본인이 전혀 다른 사안으로 구속 위기에 몰렸던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까지 받았는데요. 다행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은 면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전혀 다른 중대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했던 바로 그 무렵에 딸의 채용, 취소 사실이 함께 세상에 알려진 셈입니다. 이 두 사안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공교로운 시점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여러 억측과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짚어보면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채용 문제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국가사법체계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진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연관된 채용에서 공고된 자격,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두 차례에 걸쳐 채용, 절차를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정 채용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일반 지원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위 공직자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정치권 인사나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채용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결국 공수처나 감사원 조사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들 대부분이 이번 사례처럼 당사자의 직접 개입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석연치 않은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정황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가 노골적인 지시보다는 은연중의 배려나 관행적인 편의 제공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도 자세히 짚어볼 만합니다. 현재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외교부는 아직 징계 사유나 수준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이미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고 공수처 수사와 외교부 자체 심의까지 거친 사안인 만큼 징계 수위 역시 세간의 관심 속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채용 요건이 애초에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정됐다는 의혹까지 함께 제기됐던 만큼 단순히 실무자 몇 명에 대한 경징계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더 윗선의 책임까지 물을지도 앞으로 지켜볼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판단과 소관, 부처 자체의 자격 미달 인정이라는 서로 다른 결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례입니다. 아버지의 직접적인 개입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은 외교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니까요. 앞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가 남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시나요? 절차적 문제로만 정리하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징계 결과 등 후속 소식도 계속해서 자세히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소식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